네, 전 이거에 꽂혔어요 지금. 알았어. 내가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내가 임의로 막 적는 수니까 네. 실제 측정되는 데이터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지만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TD가 토출 온도, 앞쪽에 토출 온도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MV를 봤는데 토출 온도가 80도 정도가 표시가 됐어. 냉방으로 돌릴 때. 자, 그 다음에 T인, 이거는 이제 실내기 입구 온도, 증발기 입구 온도. 얘가 5도가 측정이 됐어. T-out, 증발기 출구 온도 10도가 측정이 됐고, 그 다음 T-suction, 얘는 압축기가 흡입하는 냉매 온도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 MV상 데이터가 토출이 80도, 인 온도가 5도, 아웃 온도가 10도, 석션 온도가 13도 이렇게 측정이 됐어. 근데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토출 온도의 정상 범위는 한 60도에서 90도 정도로 보고 있어. 그쵸. 일반적으로 8, 90도로 작동을 할 거지만, 그리고 이제 100도, 11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115도가 넘으면 이제 꺼져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냉방일 때 입구 온도 같은 경우에는 0도부터 한 10도 정도 세팅이 되면은 정상 범위라고 보통 보면 돼. 무조건 5도다, 2도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그 다음에 T-out, 출구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입구 온도에 비해서 한 2도 정도 높아야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정도는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다시 얘기하면 입구 온도보다 똑같거나 4도가 높은 그 범위를 정상 정도로 봐. 근데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자, 그럼 0도 쪽이 좋다는 얘기겠지. 마지막으로 이제 석션 온도. 석션 온도는 증발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저압배관, 굵은 가스관을 지나서 압축기를 흡입되는 온도. 이렇게 13도가 이제 됐는데 보통은 요 값을 보고 MV를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지. 근데 이 값은 지금 보면 다 정상 범위 값들이거든. 요거는 살짝 높기는 하지만 다 정상 범위 값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과연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지표만 보고는 모른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우린 지금 어떤 부하에서 이 값이 나왔는지를 안 봤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실내 온도가 25도고 실외 온도가 35도로 체크가 됐어. 요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냉방하기 위한 평범한 기준 온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이 기준 온도일 때 정상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압축기가 과연 어떻게 지금 돌고 있어야 될까? 천천히 뭐 그냥 열심히까지는 안 돌아도 그냥 적당히만 돌고 있어야 이 온도에서 적당히 압축기가 돌아서 이 값을 맞췄다고 하면 정상 데이터가 맞아. 근데 압축기의 헤르츠를 봤더니 만약에 90으로 돌고 있었다. 근데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가 최저 30부터 150Hz까지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가정용이나 싱글 제품 같은 경우엔 압축기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최저 20Hz에서 최고 90Hz를 돈단 말이야. 이게 싱글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헤르츠 90이 최대인데 평범한 온도에서 평범한 값이 나왔는데 압축기가 지금 최대로 일을 하고 있어. 이거는 비정상 데이터라는 뜻인 거야.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왜 얘가 비정상이냐면 압축기는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해. 이게 지금 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실외 온도가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값들은 다 같이 상승을 해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압축기가 더 일을 해서 이 온도를 낮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압축기는 이미 최대로 일을 했으니까 일을 못해. 심지어 조금 더위가 시작되면은 냉방약이 발생하는 데이터야. 이거는 이 온도에서 이 값이 나오는 거 정상 맞지만 RPM도 한 5, 60으로 평범하게 돌고 있어야 정상인 거지. 90Hz로 돌고 있는 이 데이터는 비정상 데이터란 뜻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비정상이 나왔어 지금. 근데 이게 제어에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인 건지 냉매량 때문에 비정상인 건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이 값만 갖고는 냉매량을 우리는 확인을 못해. 냉매량을 확인하려면 정말 중요한 값이 뭐냐면 과열도하고 이 관행도야. 이 과열도 관행도로 냉매량을 체크하는 거고 냉매량이 정상이라도 제어가 불량하면 이 값은 정상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쵸. 그치? 근데 반대로 이 값이 정상이라도 과열도 관행도가 안 맞으면 현재 냉매량이 안 맞는 거야. 이 날씨가 아닌 다른 날씨에서는 절대 정상값이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표시된 이 값들만 가지고 MV를 분석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열도랑 관행도를 알아야 되는데, 과열도는 MV에서 세 가지가 있고 관행도 하나, 그 다음에 관행과열 하나,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과열도, 관행도, 관행과열이라는 건 온도가 아니고 온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뭐와의 온도 차이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토출과열도 같은 경우에는 센서 1, 2번에 이 차이 값인 거야. 그게 뭐냐면 1번은 토출 센서, 압축기에서 나오는 기체 센서고, 그 다음에 2번은 T-헥스 해가지고 열교환기, 히트 익스체인지에서 요거는 여기에 달려있어. 응축기가 응축되는 이 온도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TD하고 T-헥스 1, 2번의 저 토출 과열도는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무조건 20도 이상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토출이 만약에 90도 됐다. 그럼 응축기로 들어가서 응축되고 있는 게 70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 이상에서 응축된다? 그러면은 실외 쪽 부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20도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흡입과열도라는 게 있어. 이 흡입과열도는 압축기가 땡기는 냉매의 양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봤을 때 7번과 12번의 차이라고 내가 해놨잖아. 7번은 뭐냐면 TS, 흡입 센서 석션, 여기 달려있는 거야. 압축기에 흡입하는 직전에 달려있는 센서인 거고, 초록색 12번은 뭐냐면 요 12번 증발 포화 온도하고의 차이인 거야. 이 센서들 각과의 차이가 아니고 증발되는 저압의 포화 온도와 TS의 차이를 흡입과열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발 포화 온도는 매니폴드 게이지로 그냥 측정한 압력을 그 보면 되죠. 압력에 따라 우리 이제 이 매니폴드 게이지에 정확하게 포화 온도가 이게 정밀하게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레프트 냉매 슬라이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측정한 압력에 따른 포화 온도를 확인하면 돼. 그럼 그 포화 온도랑 석션 온도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얘기하는 거로. 흡입과열도는 얘는 0도에서 10도 차이가 나면은 정상. 우리가 보통 요거를 뭐 냉동에서 5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5도가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매직 넘버야. 이 5도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부하량이 변동을 하니까. 그래서 0도에서 10도, LG 같은 경우에는 2도에서 8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현장에 대한 오차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0도에서 10도 사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흡입과열도를 이 증발 온도하고의 차이로 알아야 되는 거지 뭐 인아웃의 차이나 이런 센서 값의 차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저 흡입과열도를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증발기 입출구에도 과열도가 있어. 이 입출구 과열도는 여기인 거지, 여기 5번과 요 6번 사이에 온도의 변화, 요게 이제 그 실내기 증발기 입출구 과열도거든. 요 차이는 0도에서 4도 사이면 돼. 그러니까 얘가 0도에서 4도 높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6번에서 이제 5번을 빼줬을 때, 이 중에서 냉매량에 관여하는 과열도가 뭐냐면 증발기 입출구 과열도 아니에요? 요겁니다. 아, 찍었는데. 증발기 입출구 과열도는 실내기에서 냉방 효율을 결정해주는 과열도인 거야. 이 입출구 과열도가 벗어나면 냉방약이 생겨. 냉매가 많든 냉매가 적든 그 문제가 아닌 거야. 냉방 실제 실내 열교환기에서 얼만큼의 효율로 냉방을 해주냐의 지표가 되는 거는 요 입출구 과열도가 맞지만 저압 배관에 흐르고 있는 냉매량이 정상이냐 전체적으로 보는 건 얘가 아니고 얘란 얘기야. 그래서 우린 냉매량을 구분할 때 냉매가 많어 적어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저압 라인의 냉매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고압 라인의 냉매가 많은지 적은지 구분해서 보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저압 라인 쪽에서 냉매량을 구분하는 건 이 흡입과열도 가지고 구분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고압 라인 쪽에도 냉매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이 관행도 갖고 결정을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저압 라인 냉매량. 아, 다른 색깔로 할까? 아니,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 네. 라인 냉매량. 이겼다. 이거는 고압 라인 냉매량. 자, 얘랑 얘가
냉매량을 보는 지표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두 개가 다른 과열 관행도하고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뭔지 알아? 센서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나? 센서의 위치 아니 그게 아니고 비슷하게 접근했는데 예. 이 두 개는 센서끼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얘는 포화 온도와의 차이인 거잖아. 아, 그러네요. 얘도 포화 온도와의 차이인 거잖아. 나머지는 다 센서들과의 차이잖아. 아, 그치? 이래서 우리한테 포화 온도가 중요한 거야. 고압 포화 온도와 액관 온도 얘 차이인 거야 이건. 순수한 냉매 특성에서 그렇지. 오는 이론상 냉매 특성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포화 온도와 특정 부위의 센서 값의 차이 가지고 우리는 냉매량을 보는 거지. 실제 측정된 이 센서들의 차이 가지고는 냉매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냉매량에 관여하는 과열도는 요거. 요 과열도는 저압 라인의 냉매량, 현재 유통 순환하고 있는 냉매량. 그다음 요 관행도는 고압 쪽에서 현재 순환하고 있는 냉매량.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지표가 조금 어긋나 있어도 냉매량은 정상인 거야. 이 두 개가 정상이면 냉매량은 정상. 근데 저 지표가 안 맞는 건 다른 원인이라는 거지. 제어든 환경이든 이런 원인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 흡입과열도는 0도에서 10도, 뭐 LG에서는 2도에서 8도, 2도에서 8도. 이건 냉방일 때, 난방일 때 0도에서 2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예. 0도에서 2도 얘기하나? 아니야. 0도에서 8도인가? 기억이 안 나다. 그래서 그냥 퉁쳐서 0도에서 10도 정도로 외우면 되는 거고, 이 관행도는 어쨌거나 20도가 기준이야. 이 20도가 기준인 거야. 20도보다 높으면 20도보다 높으면 냉매가 많다? 오, 정확히. 20도보다 낮으면 냉매가 좀 적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2도보다 낮아, 0. 혹은 마이너스가 뜰 때도 있어. 마이너스 뜰 때가 있고, 어쨌거나 0으로 떨어지면은 부족하다. 0이 부족한가? 0으로 떨어졌으니까. 관행도는 작아질수록 냉매가 많다. 아, 이 반대 개념이에요? 관행도, 아니, 과열도는 커지면 냉매가 부족하다. 이게 온도가 아니라 차이니까. 차이. 네. 차이니까 요거는 일단은 뺄게. 헷갈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가자고. 그래서 과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도로 찍어 놓으니까 조금 애매하다. 네. 그냥 2도에서 8도 그냥 똑같이 적자 요거. 아니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렇지. 2도에서 8도로 적고 더 헷갈리게. 자, 2도보다 작아지면 과다. 많고. 8도보다 커지면 과소. 그러니까 결국 과열도는 이 과열도의 차이가 커지면 냉매가 좀 부족한 거라고 보면 되고, 관행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관행도는 20도보다 크면 과다. 20도보다 이 위에랑 똑같이 적을까? 화살표 방향은 똑같이 하자. 예. 자, 20도보다 작으면 과소. 20도보다 크면 과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열도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 과열도는 2에서 8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관행도가 뭐 12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압 쪽의 냉매가 부족한 거니까 고압 쪽의 냉매가 부족하다는 거는 콤프가 제대로 못 떠나? 아니, 일단 전체 냉매는 응축? 부족하다는 뜻인 거야. 전체 냉매는 부족한 상황인데 제어를 통해서 저압은 맞추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오히려. 오히려가 아니고 실제 그래. 그리고 얘는 20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0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일까? 아씨 어려워. 그러니까 20도 나왔으니까 고압적은 정상인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0도가 나왔어. 0도가 나오면 과다잖아. 그럼 제어 계통이 좀 문제가 생겼다? 아니지. 제어 계통 문제가 아니고 냉매량이 그냥 많은 거야. 여기는 냉매량이 지금 정상이고 여기는 냉매량이 정상인데? 과다로 지금 측정이 됐잖아. 네. 정상이고 과다인데 냉매량이 저압 라인에 지금 많은 거야. 그러면은 전체 냉매량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전체 냉매량이 많아서 제어를 통해서 얘는 맞췄는데 얘를 못 맞춘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왜냐면 이 부위를 열어버리면 여기는 그러니까 냉매가 많을 때 이제 냉매가 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냉매가 만약에 30% 이상 많잖아. 네. 그러면은 관행은 떨어져. 관행은 커져. 그다음에 그쵸. 과열은 이렇게 낮아져. 근데 만약에 이 부위를 개방을 시키잖아. 네. 이 부위를 개방을 시키면 고압 쪽에서 냉매가 빨리 지나갈 거 아니야. 네. 좁은 관에서 넓혔으니까, 그렇지? 네. 빨리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냉매가 줄어들어. 지금 현재 냉매가 100개 있던 게 열어버리면 80개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 관행도를 맞출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이 부위를 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저압으로 더 많은 냉매가 흘러가겠지. 지금도 냉매가 많은데 더 많이 흘러가니까 더 낮아지는 거야. 그치? 냉매량을 많을 때 이 부위를 개방한다는 얘기는 관행은 맞출 수 있지만 과열은 더 떨어진다는 뜻이 된다고. 그러면 애갑축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냉매량이 많을 때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지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지금 그러니까 관행은 20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과열이 0이 나온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관행은 20 정상이니까 관행은 지금 정상인 거고 과열은 지금 낮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냉매가 많은 상황일 수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까? 냉매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체가 아니고 액체란 뜻이 될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증발을 다 못했네? 증발 불량? 그치. 증발 불량에도 얘가 떨어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관행도도 크게 변하지 않아. 냉매량은 지금 정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관행 과열만 봤을 때 이거를 퉁쳐서 현재 냉매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렵네요. 그렇지. 그렇게 판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고압과 저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순환하고 있는 냉매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 관행 과열로 냉매가 정체가 되면 관행이 점점 커져. 냉매가 정체가 되면. 냉매가 정체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냉매량이 너무 많아도 정체가 돼.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한계는 일정한데 냉매가 너무 많아. 그래도 여기에 정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냉매가 많을 때도 여기서 정체가 일어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위를 너무 과도하게 조였을 때도 정체가 일어나. 냉매량이 정상일 때도 그쵸. 너무 꽉 조였으니까 정체가 일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 부위 말고 배관이 여기 꺾였다고 생각해봐. 배관이 꺾이는 일은 없지. 실외기 속이니까. 근데 필터나 드라이어가 막혔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정체가 일어나겠지. 그래도 똑같이 관행이 커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관행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관행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고압 쪽에 냉매가 많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 처음에 이걸로 냉매량이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관행이라는 건 냉매가 많다 적다의 개념보다는 액냉매가 정체되어 있느냐 순환이 빠르냐, 이 순환 양과 이 순환 속도, 정체 시간에 관여를 하는 거야. 잠깐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한 2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요것만 보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또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이 과열도 관행도를 보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과열도 관행도만 보고도 또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뭐 EV의 궤도량이라든지 각종 밸브가 닫혔는지 열렸는지까지 다 종합적으로 헤르츠까지. 그렇죠. 봐야지 이게 정말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어디에 얘기를.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까지도 힘들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현재 정상이냐 아니냐만 알 수 있다는 거지. 냉매 과다 과소를 아는 것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잖아. 네. 관행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정체가 생긴다는 얘기인 것 뿐이지 네. 냉매가 많다라는 거랑 달라. 그 중에 하나의 경우가 냉매가 많을 때 정체가 되는 거야. 냉매가 많을 때도 정체가 일어나고 EV 제어를 잘못해서 궤도가 작을 때도 정체가 일어나고
필터 드라이어 같은 게 막혔을 때도 정체가 일어나. 이 세 가지가 다 관행도를 키우는 일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관행도를 키우는데 세 가지 중에 과열도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 세 가지 중에 과열도가 다른 건 뭐냐면 그 드라이어 막힘하고 EV 궤도 불량 얘네 둘은 똑같이 가는데 냉매 부족은 과열도가 달라. 이 세 개가 관행도 세 개가 똑같은데 이 세 개 중에 냉매 부족일 때만 과열도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 두 개는 과열도도 줄어들어. 이게 컸을 때니까 그치, 과열도도 줄어드는데 지금 잠깐 얘기하니까 냉매 부족일 때는 얘가 과열도가 줄어들고 얘가 과열도가 커져.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어. 다 봐봐.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만큼 여기 이제 정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조금이란 얘기야. EV를 통과하는 냉매도 조금이란 얘기라고. 네. 여기에 막힘이나 EV 궤도 불량이라는 얘기는 저압적으로 들어가는 냉매도 적어. 네. 적은 냉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했을 때 과열도가 커져. 지금 일단 관행이 정상? 큰 경우에 세 가지잖아. 1번 냉매. 큰 경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했지. 2번 EV 궤도 불. 3번 막힘. 얘네들이 다 관행도가 커지는데 얘만 다르다고 얘기했어. 얘만 다르다. 왜 다른지 이제 설명해 줄게. 자, 관행도가 커지는 이유가 냉매가 많을 때, EV 궤도가 불량할 때, 그다음에 드라이어 같은 게 막혔을 때, 요 두 막힘만 설명하면은 막혔기 때문에 냉매가 통과를 못 하잖아. 그쵸. 작은 양밖에 못 가. 그 얘기 뭐냐면 이쪽으로 냉매가 적게 흐른다는 얘기야. 그냥 물리적인 건데. 물리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적게 흐르는 거야, 그렇지? 네. 적게 흐른다는 얘기는 냉매가 정렬보다 적게 흐르면 과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 지금 저압적으로 냉매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네. 근데 냉매가 과다했을 때 관행이 큰 거는 이 순환량이 적어지는 게 아니야. 단지 순환량은 똑같거나 더 많아질 수가 있어. 대신 양이 많은 거야. 양이 많아서 올라갔어. 그러면 이쪽으로 냉매가 순환하는 양은 정상이거나 더 많다는 얘기거든. 얘는 과열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가지고 막힘이냐 냉매 과다냐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열도 관행도로 냉매가 많다 적다를 아는 게 아니고 관행도 과열도의 값을 갖고 정체가 있냐 순환이 빠르냐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른 쪽 값, 반대쪽 값을 봤을 때 관행도로 이렇게 측정했는데 과열도를 보고 관행 과열이 다 같이 올라갔네? 이러면은 막힘이라는 얘기인 거고, 관행이 올라가면서 과열이 내려가네? 이러면은 요거는 냉매량이 많다.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MV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MV 보는 걸 다 설명을 못 해주겠지만 MV는 꾸준히 뭐 다른 회원분들도 LG 계열사 다른 회원분들도 MV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도 계속 MV나 S넷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사실 그런 세미나 같은 데 와서 들어봐야 되는 거지. 또 하루짜리 강의 가지고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 그래야지 센서 위치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센서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마지막에 EV나 밸브가 작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 서브 사이클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만 하는데 보통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한 반나절 이상 걸리더라고. 이 사이클에 대한 설명과 센서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요게 끝나고 나면 어떤 로직으로 기본적으로 운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값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도 MV 데이터를 진짜 수백 수천 장을 계속 보면서 봐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지. 이게 원포인트 하나만 갖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그쵸. 답은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보기엔 냉방은 그래도 좀 편한데 난방이 너무 어렵던데. 냉방은 편한데 난방이 어렵다. 왜 그럴까?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더라고요. 아니야, 난방은 아니야.
바로 적용이 안 되던데 난. 아니 시계 방향으로 돌면 난방인 거고 반시계로 돌면 냉방인 거잖아 우리가. 개념 때문에 그런. 냉방보다 난방이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왜 난방을 더 사이클에 어려워할까요? 대한 이해가 아니고 누구한테나 어려워. 자 봐봐. 그럼 난방이 왜 어려운 거예요 그걸 도대체? 설명하려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실외, 네. 여기가 실내일 때 간단하게 개념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돌면은 냉방이고 이렇게 돌면 난방이야. 그럼 결국은 똑같은 사이클이야.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 방향만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줄게. 자 냉방일 때 냉방일 때 실내, 실외, 냉방일 때 표준 온도 또 25도, 35도. 그렇지. 뭐 25도, 35도. 예. 실제는 이제 제조사에서 27도로 얘기를 하는데 제조사 기준 그냥 우린 계산 편하니까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그냥 5 단위를 끊어서 가볼게. 25도, 35도야. 근데 실제 빨간색으로 가자. 실제 우리 여름에 실외 온도 그냥 완전 뭐 이상한 거 말고 그냥 한여름에 최대로 올라가는 실외 온도가 한 몇 도 정도나 올라갈까 우리나라 여름? 제가 느끼기에는 뭐 끽해봐야 30에서 35인데. 실외 온도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여름에 그러니까 최대로 올라갈 수 체감 온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 온도가 40도 실제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옥상 같은 데 45도도 나오고 그런 데는 뜨겁죠. 예. 복사열 때문에. 바닥에서 복사열은 이제 우리가 체감되는 거고 실제 공기 온도는 한 40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폭염에는 1, 2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여름이야 이게. 자, 난방일 때. 난방일 때 표준 온도가 몇 도지? 난방일 때 6에서 10도요? 그러니까 평균 7도 정도를 보고 있고 실외 실외가 7도 정도로 보고 있고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보고 있어. 사실 난방을 안 해도 되는 온도기는 하지만 우리가 쓰는 히트펌프의 한계야 이게. 이 온도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과하지 않게 정상 온도를 할 수 있는 기준 온도가 되는 게 이건데 우리나라 겨울 실외 온도 몇 도까지 떨어지지? 영하 15도? 많이 추우면 20도인데 이제 그런 건 좀 특별하고 1년에 뭐. 자, 우리가 이제 냉방기를 설명할게. 냉방기 돌릴 때 기준 온도를 돌리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냉방을 돌릴 땐 압축기가 저압을 맞춘다고 얘기했잖아.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35도일 때야. 35도일 때 지금 실외 온도 기준 35도일 때 410의 포화 온도를 한번 보자고. 35도면 자 지금 끓는 점 410이고 계량기고 자 35도. 자 35도일 때 한 30 psi 정도 나오네. 300 psi. 이렇게 높아? 35도면 그 정도 나오죠. 그래? 35도일 때 300 psi 정도 나와. 300 psi 정도 나와. 이때 냉방을 돌리잖아. 그럼 냉방 목표는 무조건 5도라고 보면. 그쵸. 5도씨를 보기 때문에 5도씨 30도 차이네. 이거 키로로 적을게. 키로. 이게 숫자가 커지니까 어차피 키로나 psi나 똑같은 값이니까 키로로 해서 적을게. 35도면 한 10. 자, 35도면은 20kg 정도 나오는 거지. 20kg. 20kg 정도 나와 압력이. 이제 냉방을 돌리면 무조건 얘를 맞추려고 움직이는 거야. 얘를 맞추려고. 그러면 얘가 이제 5도까지 맞출 거니까 5도까지 맞출 거니까 한 8.3kg. 그럼 한 8kg 정도라고 할게. 자, 압축기는 이 8kg를 맞추려고 운전을 해. 이 압력 차이가 몇일까? 델타 P가. 뭐 숫자 다 적어놓으시고. 델타 P가 12잖아. 12kg잖아. 그치? 12kg. 그러면은 고압은 무조건 12kg가 상승한다는 얘기야. 12kg니까 그러면은 고압은
압축기는 이 온도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얼만큼 올라갈지 신경을 안 써. 자, 그러면은 여기 32kg까지 올라간다고. 32kg까지 이렇게 올라가. 근데 32kg일 때 한번 볼까? 32kg일 때 53도 정도야. 그럼 응축 온도가 53도니까 기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뭐 45도에서 50도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53도니까 정상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기준 온도일 때고 이제 40도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40도일 때. 그러니까 40도면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 그치? 여기가 이제 40도. 실외 온도가 지금 40도야. 날이 더워졌어. 40도일 때 몇 킬로나 되는지 한번 보자고. 40도일 때 23kg거든? 3kg 차이 나네요. 23kg야. 3kg 차이 난다고 보면 안 돼. 근데 냉방을 돌리면 뭘 맞춘다고? 저압. 무조건 얘를 맞춘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23kg에서 얘를 맞추는데 델타 P가 몇이지 지금? 15. 여기서 델타 P는 15kg. 15kg가 돼버렸어. 아까는 12kg였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15를 15가 올라가는 더해주면 거야. 되겠네. 15kg가 38. 올라가야 돼. 그러면 38? 예. 38kg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35도일 때 실내를 맞출 때 32kg인데 40도일 때는 실내를 똑같이 맞췄는데 얘는 38kg가 됐어. 자연스럽게 그만큼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38kg면은 응축 온도가 지금 60도란 얘기야. 60도. 60도. 되게 높은 거야 지금. 그럼 토출도 100이 넘어가겠지. 압축기의 토출도.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실외 팬이 이빨이 돌아서 얘랑 좀 낮추네요. 얘를 동시에 낮추는 거야. 실외 팬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낮추는 역할이니까. 조금 낮추고 나서 얘를 좀 적게 돌릴 수 있어. 얘가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얘도 조금 더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압력을 맞춰주는 건데, 자, 단지 실외 조건이 5도만 바뀌어도 이 정도의 압력 차이가 나와. 냉방에서는. 근데 난방 봐봐. 난방 실외기 온도 차가 몇 도야? 15에서 8도네요. 아이, 잘 봐봐. 아, 마이너스 15구나. 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지, 냉방에 비해서. 그러네요. 20 기준 온도와 최악의 냉방일 때 온도 차이가 5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난방일 때는 22도나 차이가 나.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자, 그러면은 실외 온도가 7도야 지금. 7도인 상황의 포화 온도가, 자, 이제 7도에서 시작할 거야. 7도, 이게 평압. 7도씨일 때 이런 게 더 재밌나? 이런 게 재밌지. 아까 저거보다 한 9kg 정도 되네. 9kg. 냉매가 이제 9kg야. 근데 난방으로 지금 돌릴 거잖아. 난방은 무조건 고압을 맞추려고 압축기가 움직인단 말이야. 고압을 맞추는 압축기의 기준은 뭐 한 25kg 정도라고 보면 돼. 25kg에서 30kg까지도 맞출 수 있지만 25kg 정도를 맞춘다고 보면 돼. 25kg가 몇 도예요, 그럼? 25kg를 맞추는데 무조건 움직여. 보면 되지. 25kg는 4, 50도 아니에요? 40도 정도네. 43도. 43도씨야. 이게 보통 표준으로 잡히는 타깃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몇? 델타 P는 몇? 9에서 25니까 16. 자, 16변했어. 그럼 이 아래쪽으로 당연히 16 변하겠지. 그죠. 마이너스 16이에요? 봐봐. 그치? 이제 지금 봐봐. 7도만 돼도 이 16이 변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6이 돼버려. 마이너스 0psi 이하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지금 9kg에서 16인데 그러면 저압 경고 뜨는 거지. 저압 경고. 저압 경고 뜨기 때문에 얘는 1kg 이하로 안 내려보내. 1kg 이하로 내려보내는 순간 제어가 8? 들어가니까 1kg 정도밖에 못 보내. 마이너스 7이네. 1kg 정도밖에 못 보내. 1kg 이하로 떨어지면은 정지를 하거나 저압 경고가 떠버리니까 얘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로 이만큼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를 하려고 보니까 경고까지 도달해 버렸네. 그러면은 압축기는 이것까지 못 올린단 말이에요. 이 경고가 떠버리면. 자, 그러면 이 델타 P는 지금 8kg 정도잖아. 그럼 결국엔 얘를 8kg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야. 이게 목표지만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건 8kg. 이게 얘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8kg를 올렸어. 그러면은 8, 17kg. 7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17kg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그럼 몇 도야? 자, 17kg면. 이걸 봐야지. 17kg면. 자, 보겠습니다. 한 30? 3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7은 28도네. 28도. 28도. 너무 짜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난방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나와. 얘를 예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리는 동안 계속 운전을 하는데 봐. 지금 요거는 실외 온도를 기준으로 내가 적어놨잖아. 근데 냉매는 실외 온도랑 실내 온도 양쪽에 영향을 받아. 다만 실외가 볼륨이 크다 보니까 내가 실외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예열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전체를 올려주면 얘가 만약에 5kg까지 올라갔어. 얘 5kg 올라가면 얘는 한 23kg까지 올라가겠지. 그러고 나면 밑에 여유가 2, 3kg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 압축기가 더 돌아서 또 벌려. 그래서 결국에는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압축기의 예열 시간인 거고, 압축기 예열이 끝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서 또 벌리고, 또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또 벌려서 액관 온도가 22도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바람이 안 나와. 그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가? 그치. 이것 때문에도 어려운데 난방에서 저압이 그냥 통상 운전하면은 너무 낮아져 버리는 문제 때문에 보조 사이클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걸 감안해 줘야 되는 그게 익숙치 않아서 예열과 저런 보조 사이클이 작동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올려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6까지 아까 떨어지는 거 봤잖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히트펌프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턱걸이에 걸렸어. 그럼 더 이상 얘는 못 움직여. 요만큼밖에 고압이 상승을 못해.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럼 이걸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열을 해야 되는 거고,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압축기가 더 돌아서 또 벌리고 해서 결국은 이거를 맞춰. 결국에도 이거를 못 맞추잖아. 그럼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결국엔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5도일 때네. 그쵸.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도가 돼버리면 진짜 1kg도 못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 마이너스 15도일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도일 때는 여기가 이미 3kg야. 평합이. 야, 이거 어떻게? 2kg밖에는. 근데 실제 이제 실내 온도도 관여를 하니까 요거보다는 한 1, 2kg 더 높기는 해. 그렇다고 뭐 실내 온도도 마이너스 15도일 때 실내 온도 난방 안 했을 때 0도나 10도지 뭐. 아무리 높아봐야. 영하 몇 도 나오는 데 있어요. 그런 이제 현장 가면. 이런 너무 열악한 데 말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온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결국 타겟이 여기니까. 그러면은 22kg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고 자시고를 떠나서 이미 2kg밖에 변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야.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멈출 거니까. 그러면 5kg밖에 못 올렸어. 5kg일 때 온도가 몇 도야 도대체? 5kg일 때도 응축 온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를 계속 예열로 끄집어 올린다는 게 마이너스 15도일 때 가능할까? 그래서 팬이 돌든 안 돌든 간에 우리는 마이너스 15도에서는 거의 난방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 할랭즈 모델을 갖다 써도 마이너스 15도일 때 작동을 한다는 거지 마이너스 15도일 때 100% 효율로 작동한다는 아니야. 결국에는 히트펌프 단독으로는 충분한 난방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온도를 너무 못 올리잖아. 그치? 네. 마이너스 15도일 때 요 온도를 못 올려.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 VI 아까 얘기해줬잖아. 네. 지금 냉매는 순환으로만 갖고는 들어가는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관행각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온도의 냉매를 여기다 일부러 쏴주는 거야. 빨리 좀 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VI도 작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엔 얘도 작동을 해야 되지. 저 사이클을 정상화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싱글에도 VI가 있나요? 싱글 내가 거의 안 만져봐서 모르겠는데 좀 평수 있는 난방기들은 있지 않을까? 만약에 VI가 달려있는 압축기를 쓸 건데 VI를 놀려 먹지는 않겠지.
한 20평 이상은 상업용으로 보니까 그 정도에선 다 있으려나? 모르겠어. 그거는 제품을 봐야 되는 건데 나도 안 만져본 제품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방이 어려운 거란 얘기지. 이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냉방에 비해서. 온도차가 너무 커지기도 하지만 처음에 운신의 폭이 너무 적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보조 사이클도 풀로 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더 많아서 어려운 게 뭐. 일단 1차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폭 때문에 너무 변화무쌍하다. 그러면은 냉매의 압력차도 엄청 크다는 얘기인데 5도만 차이. 우리 40도일 때 압력 재보면은 막 150도 나와. 저압 압력이 120을 못 끌어내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170, 180 봤어요. 그치. 5도 차이일 때도 기준보다 막 50 psi가 높은데 냉매량 정상인데 이거 압력 보고 냉매 정상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겠냐고. 못 본다니까. 20도가 넘게 차이 나는데 4배나. 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결국엔 이런 얘기가 아니고 MV를 볼 때 센서로 측정된 값만 보고 MV 분석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값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센서와 포화 온도 간의 이 온도 차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거고, 이거조차도 많은 기사님들이 과열도와 이 관행도를 갖고 냉매량을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냉매량을 보는 게 아니다. 순환하고 있는 정체량을 보는 거고, 이 정체가 일어나는 게 냉매가 많거나 적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막힘 같은 걸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 열교환 불량으로도 그 정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체량을 보는 게 관행도와 과열도인 거고, 이 정체량이 관행 과열이 동시에 올라갈 때와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질 때가, 그걸 보고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삑. 네. 코 파는 거 걸렸어요. 코 판 거 아닌데 이렇게. 농담이에요. 아니 40분 걸렸네. 너무 주소가 없어서.